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어른이 되어 대학에 가는 사람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학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잡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것은 96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시드니에 사나 한국에 사나 읽는 신문은 비슷하죠. 그래서 뭐 많은 경우 그냥 한국에 있는 일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다는 게 분명해지는 그런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유행가예요. 사람들이 가수 이야기를 할 때, 유명한 가수 이야기와 혹은 유명한 노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96년에 베스트 가요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 나온 가수와 그 사람들의 노래 제목을 몇 개 읽을 거예요. 이걸 읽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제가 모른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또 오랫동안 유명했던 사람은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적어도 가수 이름은 아는 경우가 있지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 노래를 제가 듣지 않았죠. 적어도 유행가로는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뭐 흘러간 노래로는 들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96년이 여러분들의 이걸 들으시는 분들의 추억 속에 어떤 해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에게는 이런 것들을 모르던 해입니다. 지금 처음 보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수와 노래 제목 읽겠습니다. DJ 독 겨울 이야기, 룰라의 4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 서태지와 아이들의 굿바이. 서태지와 아이들은 들어봤지만 굿바이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보의 3 더하기 3은 0 그거 하고 이기찬의 플리즈 이거 완전 모르는 거예요. 김원준의 쇼, 터보의 트위스트 킹, 김자옥의 공주는 외로워. 이거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자옥의 공주는 외로워. 그 다음에 김민종의 귀천도에 이거 완전 모르겠고 김민종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윤종신의 그럴 때마다, 김현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미경의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그다음에 조관우, 클론의 뭐 녹색지대의 뭐 서준서의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뭐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신승훈은 제가 본 이름입니다. 그리고 김현우, 컬트, 솔리드의 뭐 EOS의 뭐 EOS 완전 모르고요. 동물원의 뭐 동물원은 들어는 봤죠. 근데 동물원을 들어봤을 때 동물원을 정말 그 동물이 있는 곳으로 들어봤는지 아니면 노래하는 사람으로 들어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김종서의 뭐 패닉의 달팽이, 삐삐밴드의 딸기, 김정민의 마지막 약속, 윤상의 배반, 김건모의 빨간 우산. 김건모는 제가 압니다. 하지만 빨간 우산은 완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모의 스피드. 스피드도 처음 보죠.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엄정화의 슬픈 기대. 엄정화는 알지만 슬픈 기대는 모르죠. 그리고 서른도의 삼바의 여인. 여기서 하나의 노래를 듣는다면 서른도의 삼바의 여인을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미경의 아담의 심리 뭐 이런 거 그 리스트가 더 긴데요. 나머지는 뭐 다 그런 노래고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제가 몰라요. 여기 이 제가 지금 읽은 것의 대부분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멜번에 산다를 하시는 분들께서 가끔 그 뒤에 붙은 그 노래가 누구 노래야 이런 대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뭐 전혀 모르거든요. 그 한국 가수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대화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가만히 있음으로써 그 대화의 일부라고 그분들이 생각하시겠지. 그러기를 바라며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이제 뉴질랜드에 갔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뭐 당시에 매우 낯선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보니까
저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데 저분들이 학생이신가 하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면 앉아 있어요.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이 그런 것인데요. 교수보다 훨씬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제 뭐 은퇴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다니려고 오신 것이죠. 뭐 젊었을 때 한 번 대학에 뭐 한 번 이상 대학에 다니시고 또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걸 배우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뭐 과거에 한 번도 대학에 안 다니셔서 이제 대학을 다닌 것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기억하는데 그중 두 개를 제가 말해 보려고 합니다. 그 수업은 언어학 무엇 그런 수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독일에서 쓰는 독일어와 그 스위스에서 쓰는 독일어의 어느 발음을 어떻게 다르게 한다. 이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이고 자기도 이것을 책에서 배운 만큼 그 동네에서 그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사실 뭐 발음 기호만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정말로 보고 들은 적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 동네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키위이긴 하지만 그 독일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이죠. 뭐 모르죠. 가족의 한 절반이 거기에 있는지. 그 양반이 이제 제가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던 그런 학생분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독일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양쪽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쪽 말을 하고 다른 쪽 말은 아유 저 사투리를 저렇게 쓰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걸 이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종이 위에 적혀진 발음 기호를 통해서 가물가물하게 멀리 있는 발음을 확신 없이 상상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발음을 쫙 읽어주시니까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그걸 배울 수가 있죠. 그렇게 읽어주실 때 제가 그 발음을 한글을 섞어가면서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애들이 그걸 보고 그거 뭐라고 적은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곤 했죠. 그래서 제가 이 그날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어떤 독어 단어였는데 그거를 독일의 이 지방에서는 이렇게 읽지만 스위스의 이 지방에서는 같은 단어를 이렇게 읽는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사건이고요. 다른 사건은 그 일종의 시험인데요.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험이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2시간 만에 짝 쓰는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을 나눠줘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답을 적어다가 제출하는 종류의 시험인데 이제 시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어떤 언어예요. 그거는 멕시코의 어느 산에서 쓰는 어떤 언어라고 해요. 그 언어로 무슨 뭐 나는 밥을 먹는다. 너는 밥을 먹지 않는다. 뭐 그는 밥을 먹는다. 나는 자전거를 탄다. 뭐 너는 자전거를 탄다. 이런 거를 쭉 몇 가지 문장을 써준 다음에 나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그거를 그 말로 만들어서 이제 적은 다음에 그걸 제출하는 그게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 문장은 그렇고요. 소리는 영어의 경우 L을 가지고 해보면 L이 만약에 영어 단어 cool, 서늘한 그런 거에 있는 cool의 L 소리와 light, 불빛 혹은 광선 아니면 가벼운 이라는 그 L 소리는 우리가 똑같이 L이라고 하지만 cool의 L과 light의 L은 엄밀하게 보면 소리가 다르죠. 하지만 그걸 같은 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소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또 그 언어에 단어 몇 개를 주고 뭐 이 단어의 이 소리와 이 소리는 같은 소리냐 다른 소리냐 뭐 그런 거 하는 게 시험 혹은 숙제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뭐 한 일주일쯤 뒤에 그걸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막 바둑판 같은 거를 종이를 해가지고 막 온갖 복잡한 공식을 만들었고 제가 하고 있었죠, 집에서. 그러고서는 그 다음 날인가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그러기를 그 숙제가 그 시험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취소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같은 수업을 이건 이제 완전 다른 수업입니다. 그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또 어떤 할아버지가 이번엔 다른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60세 이상 되신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뭐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으나 자기가 20몇 살 때 페루인가 어디에 가서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페루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중남미 어딘가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보이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삶을 좀 배웠겠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독특한 데로 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운 언어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무슨 소수인종하고 놀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때 배운 지식으로 이 문장들을 보니까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이 시험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 언어를 몰라야 하는데 아마도 내가 이 언어를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언어를 배웠거나 이 언어와 매우 흡사한 것을 배웠거나. 그래서 그 양반 둘이서 잠시 대화를 했죠. 그 할아버지와 담당 교수님. 그리고 내린 결정이 아, 그래. 이거는 취소하자.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그걸 취소했어요. 제가 이거 듣고 아주 키위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뭐, 어쩔 수 없죠. 키위 나라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별적인 스토리에 나온 이 두 할아버지 모두 키위고 또 그때 교수, 그 사람들 모두 키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아, 그래, 잘 됐다. 이번에는 시험 문제 낼 때 일본의 무슨 소수인종 언어 하나 골라와 봐라. 아마 그게 나한테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그러면 뭐 저한테는 본전이거나 약간 유리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뉴질랜드 대학의 학사 행정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교수님께 말씀드리지 않기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두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 뭐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시험은 완전 우리가 모르는 아프리카의 무슨 말로 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공정하게 그 숙제를 우리가 했죠. 이렇듯 제가 처음 대학에 갔을 때 할아버지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오늘 녹음의 소재로 삼을까 합니다. 그 신문 기사 두 개와 신문 기사가 아닌 관련된 자료를 두 개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신문 기사는 abc.net.au의 토요일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9월 8일이죠. 뭐 학생들이 그 mature age students 25세 이상을 mature age student라고 한다는데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기사에다가 사진을 여러 개지만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지금 호주 안에 있는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강의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사진은 그 기본적인 목표가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젊은 학생들도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호주 대학의 학생 중 40%는 25세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기사인데요. 그 사진 안에는 물론 나이 많은 분과 나이 어린 사람 그런 대조도 있지만 남녀의 대조도 물론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왜 인도 사람들 보면 머리에다가 뭘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쓰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터번이라고 하죠. 뭐,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교실이 남녀의 비율이나 나이의 조화나 혹은 인종이나 이런 거로 볼 때 이 아주 전형적인 호주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물론 이 속에는 호주 사람으로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외국 학생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사진으로 봐서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그 나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인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로이 모건이라는 회사가 이걸 조사에다가 숫자를 발표했어요. 이 숫자는 언제 조사한 것이냐 하면 2017년 말에 조사한 거예요. 2017년 4분기에 조사를 하면서 물어봤죠. 내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학교를 다닐 겁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어떤 사람들은 다닌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다닌다고 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호주의 인구가 2,500만쯤 되는데 그중 25세에서 34세 되는 사람들 중에 1.06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2018년에는 학교를 다닐 거예요 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거는 풀타임으로 다니는 것과 파트타임으로 다니는 거를 다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35세에서 49세의 사람들 중에는 거의 100만 명, 99만 명의 호주 사람들이 아, 내년에는 학교를 다녀야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49세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5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69만 명의 사람들이 내년에는 학교를 다닐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율로 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다니겠죠.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은 72.7%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학교건 다닐 거다 이렇게 말했고, 25세에서 34세의 사람 중 29.7%가 나는 학교에 다닐 거예요 라고 말했고, 35세에서 49세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20.5%가,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쉽게 말해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이 나이 또래 사람들이 대학이거나 뭐 다른 종류의 3차 교육기관이거나, 그리고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중 8.3%가 학교를 다닌다고 했어요. 이게 호주입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가 똑같은 조사를 뉴질랜드에서도 했어요. 뉴질랜드는 인구가 한 470만쯤 되는데 2016년에 세웠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군요. 이제 이것도 2017년에 4분기에 조사를 해서 2018년에 학교를 다닐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인구가 그 정도 되는 나라에서 90만 명의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13세 이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뭐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테니까요. 90만 명의 사람들이 14세 이상인 사람들 이 학교를 다니겠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46만 명이 25세 이상입니다. 즉 25살 넘는 사람들 중 46만 명이 내년에는 학교를 다닐 것이라고 말했고, 그중 25세에서 34세는 17만 명, 35세에서 49세까지는 16만 명, 그리고 50이 넘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중에 13만 명이 학교를 다니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율로 봤더니 14세에서 24세의 사람들 중 약 60%가 학교를 다닐 것이고, 이거 호주보다 상당히 낮은데 아마 인종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세에서 34세 사이에는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것이고, 그리고 35세에서 49세의 사람들 중 17.7%가 학교를 다니고, 50세 이상의 사람들 중 8.3%, 아까 호주도 8.3%라고 했죠. 그 정도의 사람들은 대학을 다닌다 이거예요.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3차 교육기관에 다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보았고요. 이렇게 어른이 돼서 학교를 다니는 것, 어른이 돼서 대학을 다니는 것에 관하여 퀸즐랜드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러 왔는데요. 이제 뭐 늦게라도 학교를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늦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학교를 가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첫째, 그 사람들은 그 학교에 가겠다는 생각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야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돼서 학교에 가면 이 세상을 하나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이 세상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비슷한 예들을 보여드렸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눈앞에는 글자가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살아온 과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이 그 풍성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학교에 온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학교를 다닌답니다. 억지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안 가도 되는 학교를 나중에 온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대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경우 학생이 하나도 없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혼자 수업을 하고 이제 그것을 녹화를 하거나 무슨 영상으로 얻다가 올려주거나 하겠죠. 그런 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꼭 거기를 물리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자주 가지 않더라도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려고만 한다면 기회가 많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 와서 뉴질랜드랑 이것이 다르다라고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질랜드에 The Correspondence School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을 다루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루는 학교인데 통신광자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여기만 가면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눈앞에 있지 않잖아요. 그 학교를
The Correspondence School이라고 하지 않고 The Correspondence School이라고 합니다. 매우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죠.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도 여기로 취직해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되면 이제 여기에 가게 돼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학교는 물론 그 학생들이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흔히 갖는 그 물리적인 어려움, 그걸 모두 뛰어넘어서 오로지 그 가르치는 내용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뉴질랜드 안에 있는 뉴질랜드 사람이 다니면 고등학교가 수업료가 없으니까 이거는 다 수업료가 없어요. 다만 멀리서 다니게 되면 저처럼 시드니에서 여기를 다니겠다. 그러면 저한테 뭘 보내야 되니까 우편료에 해당한 그런 행정 비용을 받죠. 그리고 이것은 학교의 특성상 뭐 멀리 있으니까 과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 음악으로 치면 거기 학생이 원한다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악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거를 알게 되고 이제 호주에 온 다음 언젠가 뭐 좀 이런 비슷한 학교가 없을까 하고 호주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호주에 이런 종류의 학교, 통신 강좌로 한다, 그거 말고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무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학교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뭐 주마다 있어야 되겠죠. 주마다 교육 과정이 좀 다를 테니까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 호주에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걸 공약으로 사용하십시오. 공약을 사용하시면서 뭐 팟캐스트에서 가져온 공약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냥 원래 본인의 공약이다라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어른들이, 즉 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교에 다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